없니? 펜이 없어? 자, 그러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분사, 오늘 분사 파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들아, 지난 시간 월요일 날이었어. 월요일 날 기억 한번 잘 해봐. 이제 준동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얘기하면서 준동사라고 하는 게 동사는 아니지만은 동사를 가지고 변형을 시킨 품사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준동사의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투부정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명사가 있었지. 그래서 이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각각 투부정사는 카멜레온과 같아서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의 품사를 얘네가 어떤 문장의 위치에 오는지에 따라서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막 돌아간다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 다음에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뒤에 ing를 붙여가지고 얘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화가 되었기 때문에 명사가 하는 역할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동명사가 주로 노는 물은 주어, 목적어, 보호절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이 준동사의 일단 출발을 우리가 이거 용법도 보고 동명사의 시제, 뭐 부정사의 형태 다 봤단 말이지. 그지? 니네 그리고 특강하면서 지금 복습하고 있지? 복습 별거 없어. 책을 보고 이렇게 책장 넘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복습은 그날 수업 끝나고 필기해놓은 거 있지. 필기해놓은 거를 되게 막연하잖아. 도대체 뭘 복습하라고 하는 거지? 이미 문제는 수업실에 다 풀려 있는데 내가 말하는 복습은 그날 배웠던 그 내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필기를 했잖아. 그러면 내가 내 기준의 복습은 그 필기된 내용을 다시 한번 백지에 그대로 필사하듯이 적으란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우리 머리가 적다 보면은 머릿속으로 반드시 정리가 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몰랐던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그냥 눈으로 공부하는 거 아무 의미 없고 한번 정리하는 걸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이게 보통 수업 시간에 우리 필기한 거 다시 한번 쓰는데 15분, 20분밖에 안 걸려. 내가 얘기하는 복습의 시간의 최적 시간은 30분 이상은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에요. 길게 원하지도 않아. 대신에 이 짧은 30분 미만의 복습으로 니네가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한번 해보라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이 바로 동사. 이렇게 해서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1, 2, 3 이 세 가지 우리 문법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단 분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고등 과정에서는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지만 이걸 좀 유치하지만 순서 중요도에 따라서 한번 이 랭킹을 매겨보면은 얘가 1위야. 압도적으로 1위. 얘가 뭐 이뻐서? 아니.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법은 말할 것도 없고 독해에서도 ing, ed, 분사 얼마나 많이 나와. 분사 구문,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죠? 참고하라고 적어준 거니까 기억해 두고. 자, 첫 번째 분사. 내가 여기에 달아놨지. 분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로 파티플리라고 하나? 표현을 쓰는데 얘의 분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기 써놓은 게 형용사처럼 쓰이는 동사의 변신. 분사가 이퀄 형용사는 아니야. 근데 분사는 형용사에 뭘 하는 거야?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얘랑 얘랑 똑같으면은 둘이 그냥 통합을 하지. 한 집에 살지. 뭐하러 이렇게 분사, 형용사 따로따로 이름을 불러.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다 필기를 해. 이렇게 큰 제목들은 필기해놓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필기해놓으면 됩니다. 일단
분사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분사가 뭐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형용사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아 그녀 뭐 좀 아는구나 분사 좀 배웠네 제대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형용사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분사. 자 그러면 이 요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형용사의 역할과 기능. 그러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있어? 일단 형용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 첫 번째 명사 수식이 있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는 친절한 학생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여기 kind라고 하는 형용사가 여기 뒤에 나와 있던 student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그지? 명사 수식하는 기능이 있는 거야. 두 번째 he is kind. 자 이런 식의 문장 표현이 있다고 봤을 때 얘는 지금 kind 뒤에 아무것도 꾸며주는 대상은 없지. 다만 이 kind라고 하는 요 녀석은 문장 속에서 앞에 주어의 의미를 꾸며주는 주격 보어, 우리 줄여서 SC라고 얘기하는데 주격 보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봐봐.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과 기능을 한대. 근데 형용사는 명사 수식과 보어의 역할을 하는 녀석인 것이. 좀 3단 논법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가 되는? 결국에 분사는 명사 수식과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지. 이게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3단 논법이잖아. 분사는 원, 투의 역할을 다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굳이 번호를 단전하면 얘는 이제 1번이 그 다음에 2번에 분사의 종류 해놓고 첫 번째 현재의 분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얘네를 얘들아 자꾸 시제 여기 현재 있고 과거 있고 뭐 미래 분사는 없습니까? 이러지 말란 얘기야. 얘의 이름만 보고 너무 시제를 따라가면 안 돼. 지금 봤잖아 눈으로. 분사가 원래 이런 역할을 하잖아. 이거는 시제의 개념이라고 관계가 없잖아. 얘 이름이 그냥 이러는 거라고. 그러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얘네 이름이 지금 갖고 있듯이 착각하지 마. 시제의 차이로 볼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단순히 뭐냐면은 얘가 생겨 먹은 얼굴 형태의 차이야. 그래서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여기 써놨죠. 동사 ing. 그래서 얘는 주로 하는 역할이 진행의 의미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과거 분사 역시 똑같은 분사. 얘도 형태가 ed인데 우리가 have pp 할 때 그 pp 있지. 여기 봐봐. p가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동사 ed 이거는 주로 완료의 의미. 그러니까 형태만 ing, ed의 차이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은 명사 수식 보어의 기능,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나 차이가 없는 거야.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지? 한 몸이야. 형태와 형태만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의미, 예시, 감정은 이렇게 달아주면 돼. 3번은 차이점. 차이점의 첫 번째 의미. 일단 현재 분사는 능동. 우리 이제 이거
기본 개념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얘들아. 지금 할 때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 질문해. 근데 요 이후에 신입생 들어오는 애들 약간 사실 좀 걱정이긴 해 사실은. 이거를 다 스킵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그다음에 진행. 그죠? 첫 번째 의미차. 이건 현재 분사의 종특. 그다음에 과거 분사 오른쪽. 얘는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이지만, 그지? 의미이지만 얘는 수동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감정과 감정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4번에다가 따로 써. 필기를. 웃긴 게 뭔 줄 아냐 얘들아? 지금 우리가 1, 2, 3 분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분사의 종류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 다음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얘가 수능에는 되게 자주 단골로 등장해. 요 기본 개념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고르기를 요구하는 실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이거는 수능과 내신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뭘 기준으로 ing, ed를 고를 건지만 기억해 주면 돼. 이건 두 가지, 실제 시험에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제 요 자리가 분사가 나올 자리인데 예를 들어 주어가 얘들아 사람이 나왔지. 그게 동사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I am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I am 해서 나는 어딘가에 흥미가 있다고 표현을 할 때 I am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분사가 들어갈 자리란 말이지. 그런데 뭘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또 거기다가 이게 보호 자리죠? 여기다가 또 현재 분사 ing를 쓸래? 아니면 과거 분사 ed를 쓸래? 일단은 요게 패턴 첫 번째에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딱 봐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일단 여기 괄호 안에 묶여있던 밑줄을 쳐놨던 얘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문제 푸는 방법이야. 알겠지? 이걸로 열쇠를 꽂아야 돼. 문을 열려면. 일단 꽂아. 봤더니 ing, ed를 고르는데 보니까 이런 유의 문제인 거야. 여기에 exciting, excited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ing를 쓸지 ed 쓸지를 결정을 하고 요구하는 것 같아. 파악을 했지.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감정이잖아. 흥분이라고 해. 그렇지? 신난, 흥분, 사람의 감정이란 말이야. 이럴 때 어떤 판단 기준, 문제 푸는 기준이 뭐다? 주어를 보고 사람이 주어면은 반드시 뭘 쓴다? 사람이 주어면 뭘 쓴다? 과거 분사를 써야 돼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I am interesting이라고 쓰지 않지. I'm interested in이라고 쓰는 거야 사실. 두 번째, 사물. 사물이 주어야. 동사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에 ing냐 ed냐 또 물어봐. 여기 뭘 쓰는 거야? 사람이 아닌 무생물, 사물인 경우에는 현재 분사를 반드시 써줘야 한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아니라 그 뒤에 가서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패턴 1을 썼다는 얘기는 패턴 2도 있겠지. 이쪽으로 가볼게. 패턴 2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에 분사를 딱 제시해. 그지?
그리고 여기가 이 분사는 어차피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이잖아. 명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명사를 두고 여기다가 ing를 쓸래, 현재 분사를 쓸래, 아니면 과거 분사를 쓸래를 물어보는 거지. 얘도 첫 번째 패턴 1이랑 문제 푸는 방식 똑같아. 일단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꼽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얘네 둘이 그냥 일반적인 ing, ed가 아니라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의 분사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써볼게. amazing이라는 거 써놨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너 amazed 이거 어저께 고등학교 2학년 그 S반에 수능 어법 기출문제 풀다가 나온 문제를 지금 들어주는 거야. 어저께 어떤 문제였냐면은 요렇게 amazing 쓸래 amazed를 써놨네 해놓고 여기 뒤에다가 요렇게 파일럿이 아니야. 뭐였더라? 에스트로넛이야. 일단 파일럿.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 봐봐. 그러면 요렇게 묶어놓고 명사 자리에다가 학생을 써놨지. 이거 사람이야, 사물이야. 학생이 사람이잖아. 그치? 그럼 뭘 쓴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아까 패턴의 원은 뭐 하는 거야? 앞에 주어를 보고 뒤에 분사의 형태를 결정했지? 근데 얘는 뭐 하는 거야? 얘에게 꾸밈받는 뒤에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보고 푸는 방식이 패턴 2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사람이면 뭘 쓴다? 여기가 예를 들어 사람이 나왔다. 여기에 상응하는 것은 똑같아. ed, 과거 분사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만약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사물이면 여기에 상응하는 것은 현재 분사를 쓰면 된다는 것이지. 앞에 주어 자리든 아니면 분사에 의해 꾸밈받는 명사, 목적어 자리든 관계없이 사람, ed, 사물, ing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ing와 ed가 나오는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이 원칙과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 보는 순간 우리가 그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만 판별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 자체가 5초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알면 그런 거예요. 모르면 또 뭐 이상하게 뭐 해석도 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자, 이거 다 쓸 필요 없고 얘들아. 이 사는 번호가 몇 번이었어? 자, 봐봐 이제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필기를 합니다. 분사의 문장 속 역할에서 이렇게 쓰면 되는 첫 번째 1번 명사 주시고复习하는 거니까 요거 밑에 거는 쓸 필요 없어 얘들아. 요거는 그냥 내가 예문으로 니네 이해를 돕기 위해 달아놓은 거야 이것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역할이라고 하는 건 문장 속에서의 기능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명사 수식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격 보호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한다. 2번과 3번은 차이가 없습니다. 맨 앞에 문장의 주어를 꾸며주면은 그건 주격 보호인 것이고 여기처럼 봐봐 얘들아. I saw him running에서 I가 주어 많지, saw가 동사 많지, 힘이 목적어지, running이 목적격 보호란 말이야. 이 running은 앞에 목적어를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세 번째 분사의 문장 속에서의 역할은 우리 방금 정리한 것처럼 명사를 꾸며주고 보호의 역할. 근데 그 보호가 두 가지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분사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와 같은 내용인 것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은 이렇게 달아서 그대로 써주길 바래. 노트에다가
이 제목 이외에 밑에 것은 쓸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이제 분사 구문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가라고 써놓고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내가 정규 수업 시간에도 스텝 1, 2, 3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했을 거야. 그지? 다시 한번 흐릿해진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한번 외워보자.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그지? 일단 이렇게 다뤄놓으면 돼. 스텝 1이라고 써놓고 접속사. 얘들아, 내가 이거 바꿨네. 요거를 여기다가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냅시다. 이게 왜 바꿨지? 스텝 1이 일단은 주어 생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부연 설명을 이렇게 그대로 쓰면 니네가 이렇게 쓰면 돼. 스텝 1에 일단은 주어 생략이라고 쓰고요. 주절과 종속절 주어 일단은 생략을 하려면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를 비교해야겠지. 비교한 다음에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 비교 후 공교롭게 주어가 같으면 우리가 어떤 절의 주어를 생략해야겠지? 그렇지. 그죠? 이렇게. 이거는 그냥 백지를 주고 쓰라고 해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준서야. 그 다음에 스텝 2. 나중에 가면은 접속사 when, because가 살아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치? 이거 왜 살아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살리고 죽이는 거는 이 분사구문 만드는 사람 마음이야. 알겠어? 분사구문을 만약에 서현이 네가 만들잖아. 그럼 네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 근데 왜 살리는 이유는 뭘까? 강조.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야. 여기다 because를 빼버리면은 약간 문장이 주절과 종속절에 이 해석을 했을 때 의미가 약간 좀 모호해질 경우에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여기에 원래 원인과 이유의 의미가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딱 목적 한 가지야. 알겠어? 근데 일단 기본 원칙 위주로 기억해도 주어 생략하고 접속사 생략하고 이거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스텝 3에 스텝 3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동사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근데 세상의 모든 동사 가운데 일정 부분 하나는 능동의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동의 형태의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진행 시제의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규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것 같아, 이야기를. 그 다음에 완료 시제의 동사가 있지.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1번부터 3번까지의 동사 형태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사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력 테스트. 내가 지난 시간에 준동사 공부하면서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공부하면서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시제를 설명하면서 본동사보다 동명사나 투부정사에서 발생한 사건이 조금 더 이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 동명사 뒤에 그냥 ing를 쓰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했었어. 걔네 이름이 뭐였지? 투부정사는 이름이 뭐였지? 그게 5글자였어. 땡땡 부정사였어. 그렇지. 완료 부정사. 완료 부정사. 그 다음에 완료 동명사도 있다 그랬지. 이거 뭔가 있어 보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 뒤에 have pp를 붙인다. 동명사 뒤에 having pp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앞에 나와 있던 동사보다 얘네가 조금 더 먼저 발생했어. 같이 발생한 거 아니야 라고 걔가 그 문장 속에서 알려주는 거야 우리들한테. 딱 그 정도의 신호로만 알면 돼.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 근데 얘도 뭐야? 준동사였지. 그래 안 그래? 얘도 준동사였지. 그러니까 얘도 뭐가 있겠어? 완료 분사구문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머리를 써봐. 하나를 얘기했으면 둘, 셋은 응용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보나마나 배우지 않았어도 앞에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만 보더라도 완료 분사구문은 왜 만들까? 완료 분사구문을 만드는 건 종속절이지. 그럼 보나마나 뭐야? 종속절의 사건이 주절의 사건보다 뭐야? 더 이전 과거에 발생했음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는 완료 분사구문을 만들 뿐이다라는 거지. 어렵지 않지? 자,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어? 이것만 잘 기억해두면 돼. 이거 왜 쓰는지, 왜 도대체 왜 having pp가 나오는지 그 이유만 알고 있으면 전혀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야. 얘 만드는 방법도 똑같아. 다시. 자 이제 보자 하나하나. 일단 능동의 동사는 얘가 뭐 과거든 현재든 관계없어. 무조건 뭘로 만들어? 동사의 원형으로 바꿔놓고 여기 뒤에다가 ing만 두시면 되는 거야. 이게 능동이지. 자 근데 수동은 조금 달라지는 게 수동은 기본 동사 형태가 얘들아 be 플러스 pp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어떻게 바꾸냐? 요거는 그냥 pp 동사 ed만 남기고 누구를 요렇게 넘어오는 과정 중에서 이 b만 제거해줘. 이게 수동의 분사. 그래서 수동의 분사 부분은 ed로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진행 시제는 2번과 3번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진행 시제는 얘들아 앞에 비동사를 써주고 뒤에다가 동사 ing를 써주지. 얘도 분사 구문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 비동사 똑같이 be만 제거해. 비동사만 제거해놓고 요거 뒤에 남아있는 것만 그대로 살려놔주면은 걔가 진행 시제의 분사 구문이 되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복습 꼭 해야겠지. 그지? 이거 분사 구문만 되게 내가 자신이 있어도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고등문법에 70%가 다 분사와 분사 구문이랑 관련된 문제야. 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러니까 뭐 투부정사, 동명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굳이 내가 한 가지, 니네가 한 가지 내가 이거만큼은 자신 있어라고 하면은 한 이 부분을 니네가 좀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완료 시제. 완료 시제는 보나마나 has나 have나 뭐 had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뒤에 그러니까 이게 완료 시제니까 이렇게 됐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이제 수동태로 바뀌는 과정에서 얘의 원형이 누구야? 석준아, has, have, had에서 원형이 원래 누구냐? have야. has라고 하더라고. have야, have. 그러면은 이거를 원형을 바꿨지? 그럼 뭐만 해? 똑같아. 만드는 방식이 have 뒤에 뭘 붙이면 돼? ing 붙이면 돼. having pp를 쓴다는 거지. 이해돼? 그럼 어떨게 이렇게 쓰는지 볼까? 자, 요거 4번의 완료 시제의 예문만 써볼게.
I had 이렇게 합시다. Finished my homework 내가 나의 숙제를 끝냈을 때, 그지? 나는 어디로 갔대? 놀이터 갔대. 자, 그러면 여기는 과거 시제지. 여기는 장소는 관계 없어. 뭐 놀이터를 갔던, 친구네 집에 갔던, 피방에 갔던, 뭐 관계 없어. 얘는 과거 시제, 얘는 완료 시제지. 이런 문장이 등장했을 때 분사구문으로 바꿔봐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자, 근데 항상 이렇게 주어지면 분사구문에 대한 기본을 떠올리면 되는 거지. when은 누가 봐도 시간의 접속사지. 여기 뒤에 지금 주어와 동사가 있고 여기도 주어와 동사가 있지. 총 문장 두 개 when이 접속사로 연결해주고 있지. 영찬아, 그러면 when 뒤에 문장 이걸 1이라고 하고 요 문장을 2번이라고 하면 1번 문장이 주절이야, 종속절이야? 네? 이게 주절이야? 접속사 뒤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분사구문은 얘들아 종속절 가지고 만드는 거야. 주절을 건들지 않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주어 생략한 다음에 접속사 생략하는 거잖아. 종속절, 주절.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분사구문 만들어 볼까? 스텝으로 따라 내려가면 되는 거. 주어 비교, 그지? 주어 비교했어. 주어가 어때? 같이. 그럼 뭘 제거해야겠어? 종속절 주어 I 제거하면 되지? 제거했지? 두 번째 접속사 when 제거하면 되는 거야. 뭐 남았어? 동사 처리. 동사 처리는 1, 2, 3, 4 네 가지 종류의 동사가 존재할 텐데 이 중에 어디에 속해? 몇 번에 속해? 4번에 속하지. had finished다. had의 원형이 뭐라고? have라고. 그래 여기다 뭘 쓰면 되는 거야? have를 쓰고 ing를 쓴다면 having finished my homework. 그 다음에 주절은 절대 분사 구문에서는 건들지 않는다. I went to the playground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완료의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려워? 쉬워? 어렵지 않잖아.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면 어려워져 다시. 지금 니네가 내 말귀를 알아들은 거지 니네께 된 게 아니야. 알겠어? 학습을 해야 돼.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익혀야 돼. 알겠어? 그거만 해주면 돼. 오늘 집에 가서. 다 한 거. 이건 쓸 필요 없어. 우리가 분사구문 만드는 가운데서 이제 아까 뭐 완료형, 수동형 했고 부정형은 뭐냐면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써놔. 준동사의 부정문 만들기. 자, 첫 번째 준동사의 첫 번째 투부정사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명사가 있지. 그 다음에 현재 분사로 이루어진 분사.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얘 다 준동사지? 준동사는 얘들아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부정문 만드는 방식도 똑같아. 어떻게 만드냐? 항상 not이 앞에 온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의 부정은 not을 앞에 붙인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여기 뭐 to와 동사 사이에 not을 집어넣는 이런 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not을 뒤로 뺀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 밑줄을 쳐놓고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봐라고 요구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기왕 공부하는 김에 이 세 녀석을 같이 묶어서 부정문 만드는 방법은 뭐다? 무조건 앞에 not을 붙여서 부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게 독립분사구문. 이거 혹시 기억나니 얘들아? 요거는 여기 따로 한번 떼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 분사구문 다 배우잖아. 고3 때까지 가서도 배울 게 없어. 있는 거 정말 A부터 Z까지 지금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뭐 고1용이 따로 있고 고2용 선생님 그렇게 강의 안 해. 일단 기본부터 다 해주는 거야 지금. 얘들아, 이거 분사구문인데 아까 앞에는 뭐 수동의 분사구문, 능동의 분사구문, 진행의 분사구문, 완료 분사구문 다 있었는데 심지어 이제 독립까지 나왔어. 독립 분사구문. 이거는 말끝만 이해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분사구문 만들 때 스텝 1에 주어 생략했지. 주어 왜 생략했어?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략을 둘 중에 하나를 빼도 주절의 주어만 봐도 종속절의 주어가 뭐가 생략됐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같기 때문에 하나를 생략한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단 말이지. 자, 근데 독립분사 구문은 뭐냐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내가 왜 써주는지 아니 얘들아? 그 어떤 책에도 독립분사 구문에 대한 개념 설명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거야.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다른 이렇게 이해돼? 이해돼? 이런 거야. 이러면 그러면 요게 이제 접속사 항상 뒤에 이렇게 따라 나오는 주어와 동사는 종속절. 그 다음에 we 뒤에 셋업은 뭔가 출발하다라는 뜻의 동사니까 요거는 주어 동사의 주절이란 말이야. 자, 근데 이거 분사구문 바꿔야 되니까 주절은 관계가 없고 종속절 가지고 이제 해야겠지. 그래서 스텝 1을 딱 떠올려가지고 자 만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딱 처음부터 뭐 하는 거야? 난관에 부딪히지, 노율아. 그지? 뭐가 달라?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주어를 비교해봤지. 주어가 다르잖아.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뭐야? 우리 머리가 안 아플려면 여기도 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계적으로 위를 지워야 되는데 당연히 이 자리에 종속절에 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딱 봤는데 태양이 나와 있고 여기는 우리가 나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억지로 지워. 자, 이거 지우는 순간 지우는 놈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그 누구도 뭐가 생략됐는지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완벽하게 미스테리로 남는 거야. 내가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기를 지울 수 있는 거는 여기를 통해서 얘가 뭐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운 거야. 지운 사람 말고도 누가 오든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다른데 지워버리면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지운 놈을 제외하고는. 그럼 어떻게 해? 놔두면 돼. 스텝 1은 건너뛰면 되는 거야. 그럼 바로 스텝 2로 가서 접속사 when을 빼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 살려뒀잖아. 그지? 태양을 살렸어. 그 다음에 이제 로즈가 나와있지. 이거는 동사 처리할 때 능동이지. rise의 과거일 뿐인 거야. 그럼 rose를 과거인 그러니까 현재형 동사 원형으로 rise를 바꾼 다음에 the sun rising 그 다음에 쭉쭉 하면 끝나는 것이지. 자, 근데 얘가 어떤 특징이 있어? 다른 일반적인 분사 구문과는 다르게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달랐단 말이야. 서로 어떻게 쓰였어? 서로 주어가 서로 같이 연동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였잖아. 그래서 무슨 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이란 말이 붙은 주어가 각각 독립적으로 쓰였다. 얘의 명칭이 얘가 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붙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안 까먹겠지? 자, 이제 우리
내가 방금 줬던 연습 문제 한번 쭉 풀어. 그거 두 장을 다 풀고 거기 박두선이 닫아놨네. 상관없이. 얘들아 주관식까지 풀어봅니다. 요거를 배운 거니까 틀려도 돼. 대신 자신감 있게 좀 풀어.